바로 이 만화 한 컷입니다. 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해서 전시가 됐는데요. 지금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시면은 이게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기차죠. 거기 앞에 이제 이 사람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지금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 근데 하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끝자가 열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합치면 열차가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차다 이제 이런 제목이 좀 달랐습니다. 잠깐 뒤에 보면은 기관사 자리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앉아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로는 칼을 들고 있는 이제 검사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차가 질주를 하고 있고 폭주를 하고 있고 기관사는 김건희 여사고 그 뒤로는 칼을 든 검사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이에 놀란 일반 시민들이 앞다퉈 도망가고 있다. 이제 이게 저 만화컷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의미인데 이게 수상을 했습니다. 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만화산업진흥원인데 이건 이제 문체부 산하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이 만화에 대해서 상을 준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뭐 근본적인 논란은 이게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논란까지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체위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먼저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부천 만화축제 풍자 만화가 선정되고 전시된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엄중 조치를 하겠다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장관님,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출품된 작품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 이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 그런 걸 최대한 보장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자,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네, 당연한 네. 권리입니다. 그건. 장관님이 지금 독자적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입장을 처리 안 하시겠습니까? 네, 독자적인 입장으로 했고요. 이거는 그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작품을 그린 고등학생에게 금상을 준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게 엄중 경고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냐?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이런 상 자체를 준 거를 문제 삼을 뿐이다. 이 두 지점이 좀 갈리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유, 일반인들은 참 헷갈려요.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저 작품이 뭐 아주 뭐 수준 높은 풍자 해악의 작품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얘기군요.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기구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 법인인데요. 저 행사를 하면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하면서 그중에 한 파트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을 시행을 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문화체육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은 거예요. 후원. 근데 후원도 명의만 빌려주는 후원이 있고 재정 지원까지 받는 후원이 있는데 이게 재정 지원까지 받은 거예요. 적지 않은 그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려면은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이 문체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문체부에 우리 좀 후원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서 무슨 계획서를 냈냐면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표절, 도용,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또 두 번째,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그리고 또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결격사항으로 처리하겠다. 이건 문체부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 행사를 주최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문체부에 계획서를 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자고요. 저 만화진흥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이라든가 표절 시비가 있는 거는 이거 결격 처리하겠다. 이게 본인들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응모 과정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 했어요.
이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약속 위반이죠, 한마디로. 그거에 대한 엄중 경고다. 문체부. 그렇죠. 그러니까 문체부는 아니, 당신들이 그 제출한 계획서대로 왜 안 했느냐. 이건 계약 위반 아니냐.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중주의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부터는 예산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건 경강부회라는 거죠.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치적 색채가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정치적 색채가 있다는 그 판단을 문화부가 한다는 뜻이잖아요. 문화부가 보기에 이거는 정치적 색채가 있는 거에 해당하네. 그러니까 잘못됐어. 라는 말씀이니까 그 정치적 색채에 대한 판단을 문화부가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국가예요. 이거는 이미 1920년대, 30년대의 나치 시절에 횡행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가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정치적 색채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이 말장난에 불과한 아까 문화부 예. 장관의 해명이라고 보고요. 저는 유엔 가셔서 21번이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자유주의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주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아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는 깊이 좀 보시고 문화부 장관님도 저렇게 그냥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다이빙배라고 블랙리스트 때 정말 국민들에게 저는 결정적으로 인심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흥원의 원장이 민주당 도의원 출신이라는 점, 또 부천국제문화제의 이제 핵심 관계자들이 조금 정치적 이념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문화와 예술은 늘 풍자와 해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지원을 받는 각종 기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예. 지금도 따지고 보면 각종 언론기관이든 국책기관이든 이런 예. 데서도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예. 그런 이제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럼 그 기관들은 전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예. 정당도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예. 생태계가 건전하게 조성이 되려면 국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저는 지킬 필요가 아니, 있다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자. 저희 뭐 200% 동의하고요. 근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 신종철 그 만화 영상진흥원장이 민주당 정치인 출신인데 만화 경력은 1도 없어요. 1도 없는 사람이 정치적 낙하산으로 여기 됐는데 근데 저 윤석열차를 금상을 준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랜덤으로 선정했대요. 근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문화부의 후원과 예산 지원을 위해서 본인들이 예. 제출한 거기에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은 결격 처리하겠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해놓고 어떻게 1구2원을 하냐 이거예요. 한 인간도 예. 이 사인도 1구2원을 하면 저 사람 인간적으로 X다.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갖고 왜 자꾸만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냐고요. 우리 사인 간에도 계약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요. 저는 이 대목을 꼭 앞서 뭐 김영배 의원이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조차 웃음으로 넘기지 못할 정도의 정권입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자, 국정운영 지지율 24%예요. 자, 문체부 장관, 한국 만화 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할 일이 아니라요. 문체부 장관을 엄중 경고해야죠. 예. 뭔가 득점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다시 표현의 자유 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장관이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이나 문체부 입장은 저 만화 자체에 대해서 엄중 경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저 만화 자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만화에 대해서 이 상을 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다. 뭐 만화 자체가 뭐 어떤 것이냐는 이제 문제 삼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체위와 외통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전 여사에 대한 이 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좀 문제가 됐고요. 직접 보겠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고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다시 보내왔다는 겁니다. 이런 건 무슨 외교라고 하죠? 영부인 버킷리스트 외교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화문 촛불 시위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 위원장이 사람이! 아니 의원님들 우리가 오전에도 내가 발언 못할 뻔했어. 함부로 하지 마. 막지게. 우리한테만 저 좀 퍼붓지 말고 자기 거울 들좀 보시라고. 어디 진짜. 말을 갖다 그렇게 왜곡을 하면 돼요? 뭘 왜곡을 해? 아무도 보여주지 못하잖아. 조용하세요. 당 대표답게 좀 최신 좀 차리세요. 당 대표답게 출석해. 좀 차리세요. 최신 좀. 의원님들 그게 뭡니까? 저 위원장 그게 어디 국회 부의장에다가 김경엽 의원님 아니 의원님들 자제하시고요. 예? 자제하시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인데 저기서 대답을 합니까? 의원님들 도대체 그렇게 비열하게 질문을 합니까? 지금 정상 뭐라고 하잖아요. 저 회의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2018년 11월에 김정숙 여사가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이제 인도를 갔죠.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긴급하게 결정이 됐고 이것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인도 타지마를 좀 관광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오늘 문체위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심야에 외통위 파행까지 벌어지는 등 여야 간에 좀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타지마할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가 아니냐, 여행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게 일자 청와대에서는 인도 모디 총리가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드디어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 보니 청와대가 당시 발표했던 내용과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김정숙 여사와 당시 관계자들이 국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현우 의원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인도를 급하게 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서 관광을 한 게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당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두 개 다 문제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에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 해명을 했다. 그렇죠. 저때 이제 지금 막 뭐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했다고 민주당 막 지금 분노하시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를 좀 이렇게 반대로 비추어 봐야 되는데 저 당시에 중앙일보의 뭐 논설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쓰십니다. 쓰셨죠.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있죠. 많이 사실을 지금은 이제서야 밝혀졌지만 그때는 사실을 확인 안 해준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요청해서 갔다라고 하는 예. 일종의 뭐 제본지 취재였는지를 통해서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 당시 청와대의 반응이 어땠나요? 진짜 팔팔 뛰면서 그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해서 갔다라고 그렇죠. 해명을 예, 했죠. 예, 첫 예. 번째는. 근데 초청은 맞았죠. 근데 우리가 초청을 유도한 거죠. 초청을 요청한 거였잖아요. 초청장 보내달라고 그렇죠. 먼저. 예. 원래 도종환 장관이 가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제 도종환 장관이 못 가게 생겼나 보죠. 그러면 뭐 누구를 보낼 수 있는데 청와대가 딱 그 틈을 보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바로 한 3개월 전인가 인도를 갔다 왔는데 타지마를 그때 못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오고 싶다라고 하는 공식 발언을 하셨는데 예. 그걸 갖고 청와대가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도에. 예. 저는 뭐 이게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정진석 위원장님하고 막 김경호 위원하고 이렇게 막 고성이 오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좋은데 예. 상대방의 얘기가 적절한데 저게 저렇게 소리 지를 일인가. 예.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충성 경쟁을 하는 건가? 되게 국민들 보기 안 좋아 보여요. 예. 지금 말을 보세요.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저 얘기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건 참 적절하지 예.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야당 의원들 그때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몰랐네, 잘못했네,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그리고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도 쪽에 요청에 의해서 김정숙 여사가 갔다라고 했던 그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이 먼저 인도 쪽에 초청서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 초청서를 받고 김정숙 여사가 부랴부랴 긴급히 예비비를 책정해서 이제 인도로 간 것으로 뭐 사실은 그렇게 정리가 좀 됐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근데 제 궁금한 거는 앞서 우리 윤석열 차도 다뤘고 지금 우리 김정숙 여사 문제도 다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외통위와 문체위에서 이렇게 막 정회가 될 정도로 막 다뤄야 될 사안인가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예. 언제 일어난 일이죠? 저도 2018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찾아봤어요. 예. 2018년 7월에 인도 방문이더라고요. 그러면 그해 국정감사, 2019년 국정감사, 예. 2020년 국정감사 그때 똑같이 문제 제기가 됐나? 그러면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야당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자료를 그때는 확보를 못했나 보다. 배현진 의원이 아까 뭐 제시한 그 외교부 당국자와의 통화인가요? 또는 다른 자료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정권을 바꿔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를 입수했나 보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나 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이 전 정권에 벌어졌던 모든 일이 이번에 정권이 새로 바뀌어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 공격을 한다. 이런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이쪽은 똑같이 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과거 일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예. 공격하고 또 비슷하게 뭐 다른 사안, 뭐 표절이든 아니면 뭐든 나오면 또 다른 비슷한 사안을 꺼내서 전 정권 때는 또 이러지 않았느냐. 예. 그게요. 저는 과연 지금 이를테면 국민의힘 득표 전략에 국민들을 향해서 볼 때 이게 도움이 될까? 아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전임 정부 부인이라는 게 정말 미국 정치에서 유명한 게 ABC예요. Anything but Clinton. 부시가 정권을 잡고 나서 클린턴 때 있었던 일은 무조건 다 뒤집어 엎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거 말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국정감사에 이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말고 올해 초에도 문재인 정부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의 일을 좀 최근의 일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게 훨씬 저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공부하고 뭔가 좀 새롭게 정보를 예. 좀 캐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복지위 국감 현장입니다. 하나마다 가로 열고 친절하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근데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 계획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가면 알면서도 아나바다가 뭐죠?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지역적으로 또 이게 침소봉대해서 국민의힘의 강기훈 간사님의 발언은 명백하게 선을 넘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자,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니가 그랬어요. 동료 의원한테 니라뇨? 왜 신뢰를 불러내요? 강기훈 의원님 강기훈 의원님 빨리 사과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마무리합시다. 내일 의사진행 할게요. 니라뇨? 동료 의원한테 그게 뭡니까? 뭐라고? 강기훈 빨리 의원님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변하잖아요. 동료 의원한테 니라뇨? 니가 말하세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하고 잘해? 위원장님. 자,
자, 저기요, 저는 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당신 나를 공개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공개했어요? 여보세요. 자, 저 강기훈 의원님, 저는 끝까지 강기훈 지금 말 올리고 간사님, 계신 조금 올려드리는데요. 말 올려드리는데요. 자, 기다리세요. 니라뇨. 자, 먼저 기다리세요. 상의를 강기훈 의원이 하셨죠? 자,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예, 정회를 전환합니다. 네, 서로 고성을 지르나 이게 왜 저 두 분이 이렇게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나 이렇게 아마 시청자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에 갔다가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나바다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걸 가지고 일부 언론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아나바다도 모른다 말에 이제 질타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 김원희 의원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이 복지부에서 대통령에게 아나바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을 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억을 못 하시고 그걸 물어본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방이 시작되면서 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국감에서 따질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 막 싸우기 전에 그 상황을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끄럽네요. 근데 뭐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럴듯해요. 재정을 좀 더 쓸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미국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지 중국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지 일본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가지고 삿대질하고 좀 싸워야 되는데 국민들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정부와 여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해서 이제 국회가 난장이 되고 하면 정부가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민생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하실 생각을 하고 야당과 한번 대표를 좀 불러서 논의하고 이렇게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장으로 좀 확 좀 바꾸면 어떨까? 제가 보기에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파워는 이 마이크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 마이크가 여당 의원의 마이크보다도 야당 의원의 마이크가 더 세요. 그러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을 위한 무대다. 그 무대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하는 건데 이 아까운 국감 때 꼭 저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국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요.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서 한 그 삼축 체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타를 하던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이 방송 보면 나중에 뭐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축 체계라는 게 1단계가 킬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발 징후가 보이면 먼저 선제적으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킬체인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이거 뭐 전쟁관 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삼축 체계 예산이 왜 이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굉장히 건설적으로 잘 바뀌셨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건설적으로 잘 바뀌셨다. 뭐 딱히 논평 없으면 넘어갈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저도 이제 국방이잖아요. 좀 큰 틀에서 어쨌든 정부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이왕 당선이 됐으면 킬체인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사실은 협력할 것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큰 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관이 좀 제대로 해라. 기재부한테 그렇게 왜 절절 매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자세로 우리가 좀 여야가 좀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알겠습니다.